경찰은 이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하락해요. 증권거래법상 수리적 부정거래. 아무래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영화 작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주가 조작 때문에 시장이 혼탁해지고 또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몇 년 전에 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은 과연 정화가 됐을까요? 탐욕이 만든 주가 조작, 그 이면에 담긴 내용과 남겨진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등 감시를 강화하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3년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등 주가 조작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지난 2013년 22억 원 규모에서 불과 3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불공정거래 행위가 짧고 굵게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조작이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거래가 성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본인 혹은 타인 계좌 여러 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 또 너무 높은 가격으로 사거나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고가 주문, 저가 주문, 실제로 매매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체결 가능성이 낮은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허수성 주문 등이 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서 주가를 움직이려는 허위사실 유포, 이 동시호가 시간에 비정상적인 주문을 대거 제출해서 시가나 종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 및 종가 관여, 주가를 상한가에 고정하기 위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등도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례로 상한가 굳히기는 이렇습니다. 상한가가 근접하는 시점에 대량의 상한가 매수 호가를 제출해서 상한가를 형성시켜야 된다. 그 다음날 이기를 시초가 결정 시간 때 상한가 매수 주문을 다시 제출합니다. 계속 네, 상한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유인돼서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그 주문이 따라붙게 되면 이 투자자는 자기의 상한가 주문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 5층에 갈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 사이에서 뼈 있는 농담으로 오가는 표현입니다. 자본시장 조사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될 일,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 주가 조작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또 어떻게 적발되는지 그 과정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탐지되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확인되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로 고발 조치됩니다. 일단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그 혐의 의심 계좌에 대해서 매매 행태, 그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금 거래를 추적하고요. 이와는 한편 이제 그 혐의자로 의심받는 분에 대해서 이제 왜 이 주식을 사게 됐는지 그 매매 동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혐의 여부를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뭐 시세 조정을 포함한 이런 불공정 거래의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처를 갖추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혐의자를 뭐 검찰에 이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 이른바 작전 세력은 누구일까? 실제로 작전 세력들의 주가 조작 과정과 그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본 한 투자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세 조정은 그 예전부터 뭐 상업고등학교 출신들이 나와서 증권계에 많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권계에 몸을 잡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옛날 감독 감시가 많이 강하지 않은 시기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한 게 시세 조정이라 이게 시초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우리나라 너무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은 좀 2세대라고 해서 약간은 이제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사채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돈과 자금과 그다음에 이제 머리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시세 조성에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가 조작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기간 주식을 매집하고 자원 개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HTS상의 허위 호가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SNS로 풍문을 유포하는 등 짧은 시간 치고 빠지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공정 거래의 패턴은 단계화되고 있고 분산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요. 종목이 단기간 내에 옮겨다니는 메뚜기 유형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년 5월 달에 새로운 시장감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와 같은 신종 불공정 거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범죄에 대한 엄단을 경제 민주화 실현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과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조종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시세 조종 등으로 얻은 수익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최대 6년형,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사건은 2015년 기준으로 120건,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3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한 평균 20%의 재범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시세조정의 재범을 좀 이제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계속 그 시세조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불공정 거래의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되도록 지금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잣대가 엄격해질수록 선량한 투자자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년 후에서나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뭐 한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검찰에 가서 큰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검찰에서 조사하는 경우 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6개월 이상이 걸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루 조사받고 무혐의로 통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노력들이 헛되이 갔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되이 갔다는 것을 굉장히 울분을 느꼈었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난 피해고. 관련 문제는 개인 한 명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손 투자자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관련 주식이 일제히 폭락하는 일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저평가된 기업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는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큽니다. 소외된 가치주는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 종목에 투자했다가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위축되는 거죠. 네. 사실은 당국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주가가 급등한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좀 왜 올랐는지 원인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주가 조작인지 아니면 이 저평가되는 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를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조사관들이 많이 좀 배출되거나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된 유죄와 무죄 사이는 목적성 입증에서 갈립니다. 즉 피의자가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이상매매로 보이는 행동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목적을 추론하게 되면 사실 그런 목적이 없었음에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좀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상매매로부터 곧 시세 조종의 목적을 추론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그것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와 조사 그리고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이미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규모가 큰 사건이 아니라면 과징금 정도로 빠르게 제재해 시장 질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목적성 입증이 필요 없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 적용해서 행정당국에서 과징금을 직접 부과한다면 사건 처리의 신속성도 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신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단기 급등주를 추종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비뚤어진 투자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작전주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어디 세력이 붙어있는 종목 없느냐.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결코 가볍지 않은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세력의 편승에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또 다른 한탕주의일 뿐입니다. 특히 특정 세력에 쉽게 편승해 보려다 자신도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주체 세력들이 세력을 모집해서 주가를 부양할 때는 꼭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야만 뜨는 게 좋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단순히 이런 주식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슬쩍 정보만 흘려주거나 당신 이 돈 투자해서 하면은 아마 돈 벌 거다. 만약 손실 보면은 내가 보존해 줄게 라는 약정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 그 말만 믿고 이게 정말 내가 시세 조정에 가담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만 듣고 실제 주식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한 게 공정이거든요. 앞으로도 기업도 공정해질 것이고 주식 투자 문화에서 상당히 공정이 강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애널리스트마저 그 기업을 정확히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환경하에서 개인들이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시장 소문에 따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듯 앞으로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형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주도 세력에 대한 처벌일 뿐. 선량한 투자자라면 형벌보다 무서운 것이 투자 습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